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김정은과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CIA 부장을 할 때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는 아주 강경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3대 세습과 한 덩어리입니다. 3대 세습이 있는 한 북한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3대 세습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북한 핵이 사라지면은 다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 폭탄과 김정은은 동일체입니다. 동일체죠.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여론은 한 50% 정도는 회담 자체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또 반을 넘어서 상당히 상충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호에 주간지 타임지에 제임스 스타리디스라는 전 나토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기명으로 썼습니다. 전 나토 사령관입니다. 전 나토 사령관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워게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워게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데 대해서 군인 입장에서 아주 통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통탄하는 글을 썼어요. 이 군사 연합훈련은 지금 한국과 미군 사이에서 밑에 소부대 단위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우방국 군대까지 참여하는 그 대규모 연습으로 단계적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매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매달 해야 되고 분기별로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되는 이런 훈련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 중단시켜 버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인 을지 프리덤 가이던스 훈련을 중단시킨다면은 미군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을 갖게 될 것이다. 군인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주장이 이겁니다. 군인들이야말로 훈련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 예컨대 군인들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 한 방울을 줄여준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투에 참여하면은 전사나 부상자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작전 능력,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한테는 불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훈련도 하지 않고 된다면은 북한은 중국의 뒷받침을 받아서 한반도에서 다미넌트 액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없어지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중국의 막강한 지원을 받는 북한이 그때는 아마 핵을 폐기하지 않게 될, 핵을 가지고 또 2배나 되는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 남한의 친북 세력과 결합되어 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을 트럼프가 문을 열었다, 이런 주장을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터프스 대학의 외교학부 학장을 하고 있군요. 프레처 스쿨이라고 아주 유명한 보스턴 근교에 있는 학교의 학장이니까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고, 특히 핵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핵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를 없앤다든지 하는 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한미 군사 훈련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손을 대 가지고 중단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이제 채점표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 없이 여러 가지를 주어가지고 북한의 독재 정권을 강화시켰다. 첫째, 김정은, 정통성이 없는 김정은 정권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버지도 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만났다. 두 번째,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그 증거가 바로 공동성명서에 보면은, 공동성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에 응하는 정도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핵 보유국이 지금 허가받은 핵 보유국이 바로 상임이사국 5나라, 미국, 소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합법성이 없는,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이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로 그동안에 코너로 몰리던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사실상 해방된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북한 주민도 김정은을 좋아한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앞으로 훌륭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고발할 까닭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면 절대로 핵은 놓지 않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야 핵을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가장 큰 고민 하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약속한 거,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 취소시킨 거,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결론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국내외로 강화가 됐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또 시진핑의 지원까지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권의 지원, 시진핑, 문재인 정권, 트럼프의 지원을 받으면은 김정은 정권이 약화되겠습니까? 강화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강화되면은 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일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은 동일체입니다. 동일체.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같이 없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정말 통탄할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 주도권이 김정은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면은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
우호적인 시진핑 정권,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정도를 넘어서 굴종적인 문재인 정권이 같은 편에 서고 트럼프도 거기에 합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고립되었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고립되었습니다. 국민을 지켜줘야 할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김정은의 안전을 더 국민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한국인의 대각성 그리고 행동으로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립되었다. 고립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투쟁입니다. 생존투쟁은 다른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민주화투쟁과도 다릅니다. 생존투쟁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생존투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자녀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게 생존투쟁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독해지는 것이 생존투쟁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 명 국민이 생존투쟁의 선택으로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투쟁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국 국민들을 등을 밀고 있습니다. 노예적 삶이냐 아니면은 자유민의 삶이냐. 용감한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